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 20대, 30대의 경우 혹은 더 많은 연령까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여주듯 역대급으로 한국에서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돈이 늘어나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전 세계의 나라에서만 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 미국 현지에서도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 주식에 돈이 쏠리고 있는 현상도 역대급이라는 기사도 나올 만큼 지금 미국 주식은 핫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지표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미국 주식이며, 이에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하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라뮤나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라뮤나가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파산 건수라는 것이 있는데, 파산 건수가 2019년, 2020년 1만 1천 건, 1만 2천 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가 2021년 코로나 이후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서 5천 건 이렇게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였었는데, 이게 2024년 7천 건 정도로 증가를 하면서 2025년에는 8천 건의 증가를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에 들어선 것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산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러한 개인들의 파산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며, 연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의 심리가 점점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소비가 둔화된다, 그럴 듯 말 듯한 지표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어버리면서 금리 인하 이슈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하면서 CPI나 PPI 등 이러한 물가 관련 지표만 발표가 되면 예상치보다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의 결과이며, 이 결과에 따라 그 주 혹은 그 달의 주가의 영향을 무척이나 끼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일 것입니다. 또한 3월 소비자 심리 패턴이라는 것도 발표가 되었었는데, 소비 심리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누구는 이제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가가 줄어든 것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며, 누구는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니 이것은 경기 침체일 거야, 둔화일 거야, 이러한 의견도 나눠지고 있으며 갈팡질팡하고 있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주식이라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계속 좋게 해석을 하면서 주가에는 좋은 방향성만 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표가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직 미국 주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파산 건수가 증가한다는 자료가 발표됨으로써 어쩌면 이러한 지표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도 가지면서 미국 경제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간 파산 건수가 주마다 발표가 되는데, 이것은 9주, 즉 3달 평균 파산 건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25년 3개월 차가 발표가 되었으며, 이것이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2025년 1분기에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2021년의 경우에는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파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2022년인 경우나 2023년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이 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복 소비야 오버리즘이 일어나기 시작이 되어버리면서 브랜드 매장도 증가를 하고 소비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파산이 일어날 수 없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성장이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어버리면서 급격하게 파산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 있었고, 이게 2025년까지 이어지게 되어버리면서 파산 건수가 늘어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릴까요? 성장이 꺾이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매출이라는 것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익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버리니 당연히 그때부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해고가 되어 비용이 감축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라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파산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업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또 마침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2월의 감원 계획 같은 것을 보면 15만 명 정도 역대급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코로나 때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수치의 감원 계획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니면 월 15만 명의 감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인진 몰라도 2월에 소비 심리가 꺾이기 시작을 하였고, 감원이 증가하게 되어버렸으니 이제 앞으로 나올 실업률이나 실업자 청구 수당 이러한 것들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이 단기적이고 계절적이라고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지켜보기는 하긴 하겠지만, 아마 3월의 경우에도 급격하게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2월과 비슷한 파산 건수 또는 인원 감축 등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그러면 더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러한 당연한 경제도 안 좋아지는 것에 직면을 할 것으로 꼭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들 중에서 투기 등급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도 지금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또 파산 건수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보았을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파산이 되었을까? 어디에 파산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을 경우 컨슈머 쪽, 즉 실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이 파산 건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우려하는 입장을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지금 같은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긴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좋게 해석을 하여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으니 물가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낮춰야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주가의 방향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향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는 어리석은 방향성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낮춘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어쩌면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느냐를 보았을 경우에는 주가라는 것은 결국 그 회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펀더멘털 가치가 매겨지기 마련인데, 그 회사의 실적이 소비가 둔화가 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실적 발표 후 하락을 직면하게 될 것이며,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한들 일시적으로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 전망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 그 이후의 주가의 방향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파산 건수의 증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뿐만이 아니라 2025년 회사채 만기라는 것도 채권 지금의 가격과 신경을 쓰면서 본다면 금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인 부분에 속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경기가 좋지 않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채권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 투기 단계의 회사들은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파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사실이 될 것이며, 여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해고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보나 저렇게 보나 확률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좋게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다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